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울림은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실제로 몸이 불편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어르신들에게는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혼자서는 일어나기가 힘들고 밥 한 숟가락을 드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며 가끔은 화장실 가는 일조차 큰일처럼 느껴지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나는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결국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분명 필요한 곳이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차갑고 낯설고 가족의 온기를 대신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휠체어 소리, 낯선 간호사들의 반복된 목소리, 하루하루가 규칙적으로 흘러가지만 어딘가 정지된 듯한 시간. 익숙한 집, 손때 묻은 가구,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미소가 없는 환경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 세대는 평생 자식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꿈을 미뤄둔 채 일만 하고 자식 교육에 힘을 쏟으며 나중에는 편히 살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내가 혼자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요양원은 이 두려움의 종착지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요양원만이 답은 아닙니다. 혼자서 스스로를 돌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 사회, 그리고 본인의 선택과 작은 준비들에 따라 집에서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을 때 요양원 가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 제목 속에는 단순한 방법만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 안 거실, 벽에는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고 창문 너머로는 계절마다 변하는 나무들이 보입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나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익숙한 소파에 앉아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풍경. 이런 공간 속에서 마지막까지 머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일까요? 반대로 낯선 요양원 방 안 함께 지내지만 서로에 대해 모르는 어르신들과 하루를 보내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불이 꺼지는 공간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분명 안전은 보장될지 몰라도 내 집에서의 편안함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요양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방법이라고 해서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고 인간다움이 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고 또 실제로 요양원 대신 가정에서 삶을 마무리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건강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고 없이 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우리를 시험합니다. 지금의 작은 깨달음과 선택이 나중에는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미 가족의 간병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아니면 집에서 돌봐야 하나라는 갈림길에서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런 분들에게도 새로운 시선과 선택의 용기를 드릴 것입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풀어나갈 이야기는 단순히 노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과 사랑,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 돌볼 수 없을 때 요양원 가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 답을 하나씩 열어가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워졌을 때 많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요양원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방법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는 또 다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활용하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입니다.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지요. 몸을 움직이기 어렵더라도 집안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기상보조 세면과 식사 준비, 약 복용 확인, 가벼운 산책 동행 등 일상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낯선 시설이 아니라 내 방, 내 부엌, 내 거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감이 훨씬 크지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요양원 대신 집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방법, 주거 환경을 바꾸어 안전한 집 만들기.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상사고, 화장실 이용의 불편, 계단 오르내림의 어려움 등이 결국 요양원 입소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집을 조금만 바꾸면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면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침대 높이를 조정하거나 복도에 간단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밤중 이동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엌에는 자동가스 차단기나 인덕션을 사용하면 화재 위험을 예방할 수 있지요. 사소해 보이는 이런 변화들이 어르신이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몇 년, 아니 어쩌면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습니다. 내 집을 작은 요양원으로 바꾸는 셈이지요. 이 방법은 단순히 안전을 넘어 어르신 스스로가 아직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지역사회와 연결된 돌봄 네트워크 만들기. 아무리 가족이 곁에 있고 집이 안전하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고립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요양원을 가지 않고도 삶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역복지관, 노인회관, 교회나 사찰 등은 단순한 취미 활동 공간이 아니라 서로 돌봐주는 네트워크가 되는 곳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지내는 친구, 함께 운동하는 모임, 정기적으로 찾아와 안부를 묻는 봉사자들이 있으면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이 듭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돌봄 공동체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집을 매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거나 마을 사람들이 순번제로 생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지요. 이는 요양원의 획일적 돌봄이 아닌 따뜻하고 인간적인 관계 속 돌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네트워크 안에서 어르신이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주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손뜨개를 해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눠주거나 오랜 삶의 지혜를 강의처럼 전하는 활동은 어르신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즉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집을 안전하게 바꾸는 주거 환경 개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 더욱 힘을 발휘합니다. 집을 안전하게 바꿔놓고 필요할 때 방문 돌봄을 받으며 지역사회와 꾸준히 연결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요양원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인간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단순히 나이가 든 후에야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년 세대가 미리 준비해야 나중에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하나라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준비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즉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단순한 희망이 아닌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현실이라는 뜻이지요. 1.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효과에 대한 연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은 고령층 12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 서비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요양원에 입소한 그룹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은 그룹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35% 높았고 우울감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집에서 익숙한 환경에 머무른다는 점이 정신적 안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오래 사용한 이불의 촉감,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나무 한 그루조차 어르신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가정 방문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의 평균 건강 유지 기간은 요양원 입소 어르신보다 약 2년 더 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거 환경 개선과 낙상 예방 효과. 고령자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분의 1이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20% 이상은 고관절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상은 곧바로 장기 입원이나 요양원 입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단한 주거 환경 개선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복도 조명을 밝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낙상 확률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비슷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했는데 개선한 그룹의 낙상 발생률은 1년 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요양원에 가기 전에 집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셈입니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건강 효과. 고립은 고령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가 밝힌 사실입니다. 외로운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1.5배 높고 조기 사망률도 26%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사회와 꾸준히 연결된 노인들은 건강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노인 공동체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주 2회 이상 지역 모임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7년 더 길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마을 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병원 응급실 이용률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안부 확인 전화나 주기적인 방문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낸 것이지요. 4. 요양원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 그렇다면 요양원에 간 분들과 집에서 돌봄을 받은 분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요양원 거주 노인과 가정 돌봄을 받는 노인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요양원 입소 그룹은 초기 6개월 동안 신체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고, 반대로 가정 돌봄 그룹은 더 오랫동안 신체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의 질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과 정서적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뇌와 몸에 주는 긍정적 자극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알려주는 메시지. 이 모든 연구를 종합하면 분명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집에서 익숙한 환경과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존엄하고 행복하다. 물론 모든 경우에 요양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적 돌봄이 꼭 필요한 상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준비하고 제도를 활용하며 집과 지역사회를 바꾸어 간다면 요양원은 최후의 수단일 뿐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구와 통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양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끝까지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82세 김영수 어르신의 집에서의 마지막 시간. 김영수 어르신은 평생 몫으로 일하며 손으로 가구를 만들던 분이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배어있는 그의 집에는 직접 만든 탁자와 의자가 여전히 놓여 있었지요. 몇 년 전부터 파킨슨병이 진행되면서 혼자 걷기가 힘들어졌고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말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이 집에서 내가 손댄 가구들 사이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가족들은 결국 집을 조금씩 고쳐나갔습니다. 욕실에는 손잡이를 달고 거실에는 휠체어가 편히 다닐 수 있게 가구를 재배치했습니다. 지역의 장기요양 방문 서비스를 신청해 하루 2번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식사와 세면을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건 손주들이었습니다. 방과 후에 집에 들러 숙제를 하며 곁에 앉아주었고 손주의 웃음소리에 어르신은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낯선 요양원의 하얀 벽 대신 아이들의 목소리와 나무 냄새가 배인 집에서 그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홀로 사는 최정자 할머니의 마을 돌봄.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 홀로 살던 최정자 할머니는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후 줄곧 혼자 생활했습니다. 건강은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점점 기억력이 흐려지고 가끔 길을 잃는 경우가 생기면서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차라리 요양원 가시는 게라는 아들의 말에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산 동네인데 왜 여기서 못 살겠니? 그때 도움을 준 건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 3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마을 주민들이 번갈아 가며 안부 확인을 하러 집을 들렀습니다. 가끔 길을 잃어도 이웃들이 손을 잡고 다시 집까지 모셔다 주었고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와서 김치를 얻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돌봄 공동체 속에서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90세까지 건강히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이었지만 임종 전까지도 익숙한 동네, 이웃들과 함께였기에 할머니는 끝내 내가 이 동네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례 3부부가 함께 지켜낸 삶, 박상호 이은자 부부. 박상호 어르신은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되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부인 이은자 어르신은 처음엔 혼자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운영하는 제가 돌봄 서비스와 방문 간호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주 5일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그 시간을 계기로 다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은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 갔다면 당신은 집을 그리워했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집에 있으니 힘들어도 같이 웃을 수 있잖아. 박 어르신은 말이 불편했지만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익숙한 집, 부부가 함께 꾸려온 공간에서 그들은 여전히 남편과 아내로 삶의 동반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4 지역사회 돌봄으로 살아난 김순옥 할머니. 김순옥 할머니는 당뇨와 관절염으로 인해 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살아 요양원 입소 이야기가 나왔지만 동네 교회의 권사님들과 봉사단체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매주장을 봐주고 봉사자들이 약을 챙겨주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갔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랑받으며 살 수 있었을까?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존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말해줍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집이라는 공간, 관계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존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의 삶이 늘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방문 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 지역 돌봄, 네트워크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요양원 대신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 본인의 마음입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그 의지를 존중하고 그 선택을 지켜줄 수 있을 때 삶의 마지막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돌보기 힘들어질 때 많은 이들은 불안해집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내가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을 당연한 수순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인생의 조언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일 준비는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입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방심하면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가 찾아옵니다. 그때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요양원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작은 손잡이 하나 달아두는 것, 정기적으로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것,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 이 모든 것이 미래의 나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존엄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존엄은 내가 머무는 공간과 관계에서 나온다. 사람은 병실의 하얀 벽보다 오랜 세월의 추억이 스며든 집에서 더 존엄합니다. 요양원의 규칙적인 시간표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차를 끓여 마실 수 있는 자유가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의 손길과 이웃의 안부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존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침마다 들리는 새소리,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의 목소리 속에 있습니다. 그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가능한 한 오래 집과 관계 속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삼받기만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어라.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이제 짐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손주에게 삶의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작은 반찬 한 가지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습니다. 혹은 그저 미소를 짓고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받는 것에만 머물면 삶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나누고 줄 수 있다고 느낄 때 삶은 여전히 의미와 가치를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집과 지역사회 속에서 머무는 삶의 힘입니다. 사내가 원하는 마지막을 미리 말하라. 가장 안타까운 일은 본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한 채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경우입니다. 나는 집에서 살고 싶다. 나는 마지막까지 가족 곁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족에게 미리 전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언장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마지막 순간을 그려보고 그 뜻을 존중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분명히 이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립되지 말고 연결 속에서 살아가라.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병보다도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면 약해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작은 모임에 참여하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이런 사소한 연결이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내가 연결된 만큼 나도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만큼 나는 다른 누군가를 돌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삶은 끝까지 존엄할 권리가 있다. 요양원에 가지 말라는 말은 요양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이웃 속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까지 존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손잡이 하나, 이웃과의 짧은 대화 하나, 가족에게 전하는 내 진심 하나.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나의 마지막을 더 따뜻하고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존엄하며,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요양원을 먼저 떠올리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끝까지 내 삶을, 내 집과 내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